예, 그럼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또 있는지, 여기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이영권 투자정보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고 우리 증시 성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뭐 한중간의 관계랄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강세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상당 부분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는 여전히 확장 국면의 중반부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둔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내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놓고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역시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국내와 달리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국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연속 EPS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타 신흥국이나 국내 증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왜 그럴까라는 이제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건데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말 사이에 찍혔지 않습니까? 물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럴 때 한번 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주말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경제적인 요인이 뒷받침이 돼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경기 펀더멘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해서 2.4에서 2.5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대 초반 정도 올해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투자가 계속 부진하고요. 수출도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증시를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또 기업 실적 부분들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 부분들 계속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계속 우리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얘기 나왔으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어느 증권사가 전망을 하더라도 반토막 영업이익이긴 한데 10개 증권사 중에서 제일 높은 상단이 지금 전망 컨센서스가 6조 5천억, 그다음에 제일 낮은 쪽이 5조 3천억 반올림 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글쎄요. 6조인 것과 5조인 것과 얼마나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의 예상치 상당히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6.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가 6조 원 이하로 5조 원대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익의 감소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일단 6조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조 원대 정도 초반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보다는 소폭 감익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 우려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실적 충격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는 7조 원대 이상의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 이익도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한 34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 아주 큰 폭으로 감액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익 추정치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뭐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 부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에 선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보다는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좀 더 주목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조는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예. 글쎄요, 저도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막 5조냐 6조냐 여기에 뭐 방점을 두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감내하고 충격을 안 받고 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6조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예, 6조 원 정도 선을 기준으로 봐서 뭐 6조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뭐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5.8조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가 좀 긴장하면서 또 내일 모레 아침 그 실적 발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IT 업종이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진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산화하자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이나 또 기업들의 실적 영향력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이번 이슈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형주 업체로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고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않으면은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중소형 소재 업체들은 국산화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경기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 시설 투자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특정 애플리케이션 수요도 계속 부진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그러면 과연 언제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대만 쪽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 매출 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역성장 폭이 완화되는 시점이 한 10월 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3분기 말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익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4분기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분기 말부터는 반도체 업체들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비메모리 쪽은 반등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후반부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짧게 단기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 오늘 장에서 대형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받는데 그 국산화 때문인지 재료주들이 좀 강세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뭐 다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료주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담기는 좀 그래도 부담스러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업황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소재 업체들이 국산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 추적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라가는 과정, 급등하는 과정에서 굳이 뭐 추격 매수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업종군 몇 개만 더 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비슷한 멘트를 했는데 시장이 나름 옥석을 가렸다고 가렸는데 그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들이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주주들의 뒤통수를 쳤단 말이죠. 바이오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요즘 전문가들이 남북경협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 장면이 좀 뇌리에 크게 박혀서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바이오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들이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좀 위험하고 확률적으로 높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바이오주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물량과 반대 매매 등으로 인해서 매물을 계속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이 되고 수급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반등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종목 고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북경협주는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가 실제로 언제 단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뭐 악수를 하고 앞으로 잘 해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좋겠지만 실제 어떤 액션 포인트가 나타나는 부분이 상승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마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테마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바이오주 네. 관련해서 워낙 충격이 커서 경쟁력 있는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경쟁력 있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왜냐하면 2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약 외에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경쟁력 있다고 봐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감 두십니까?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플랫폼 기반을 좀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R&D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7월 증시 대비 전략 큰 그림 한번 그려주시죠. 예, 7월 달 시장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있는 과정에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7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움직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 내부적으로는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확인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익 조정이 하향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 최근 자동차와 은행, 증권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화장품이나 미디어, 패션 이런 쪽도 이익 모멘텀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7월에는 실적 얘기 참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지켜보면서 또 소식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